이번에는 지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선. 자, 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지지물이 있다. 대부분 이제 철근 콘크리트 주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전선이 이렇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지물은 힘을 이러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선으로 이 지지물을 보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선의 설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 지선의 설치 목적. 당연히 뭐겠어요? 보강하는 거죠. 그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한다.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지선은 우리 지지물은 뭐가 있어요? 철탑,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목주 있어요. 근데 이 지선은 이 철탑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철탑에서 사용할 때가 있는데 6개월 이하의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지선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철탑에서는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선로에 전기가 지나가는 전선로의 안정성 확보. 안전성 아닙니다. 안정성이에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이러한 힘이 평형이 되게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선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지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선의 종류. 첫 번째로는 보통지선. 보통지선. 그림으로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림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지선이에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지지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의 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를 인류지선. 즉, 이 전선로가 끝나는 점에서 사용되는 이 지선을 우리는 보통지선. 전선로가 끝나는 지선. 즉 뭐예요? 전선로 종단에서 사용되는 지선을 우리는 보통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평지선이에요. 수평지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선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지선을 이렇게 보통 지선은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지선을 설치해야 될 지점이 도로라든가 또는 하천일 경우가 있겠죠. 그럼 하천이나 도로 같은 경우에 여기 지선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도로라고 하면 이 도로를 지나서 여기에 이러한 보조 지짐을 써요. 보조 지짐을. 그리고 나서 지선을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주는 요것을 우리는 수평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도로나 하천 등에서 이런 보조 지지물을 써서 설치하는 지선을 우리는 수평지선이다. 세 번째, 가공지선이에요. 가공지선. 자, 가공지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수평지선과 좀 유사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선을 이렇게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똑같이 도로나 하천이 있으면 여기에 보조 지지물을 써서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교롭게 여기에 또 다른 지지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 보조 지지물을 쓰지 않고 여기에 다른 지지물을 이용해서 요렇게 설치하는 것. 요렇게 설치하는 이것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원래는 요 보조 지지물을 써야 되는데 요 보조 지지물이 없어도 여기에 또 다른 지지물이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러한 전선로인 거고 얘도 이런 전선로인데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보조를 쓰지 않고 요거를 그대로 써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공동지선이에요. 공동지선. 지지물 대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전선로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공동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묶은 거. 이렇게 묶은 것을 우리는 얘를 공동지선이다 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Y지선. Y지선은 여기에 이러한 전주가 있을 때 대지가 이렇게 있고 완철이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2단. 그러면 전선이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자,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선 한 개로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여기서도 지선을 내리고요. 여기서도 지선을 이렇게 두 개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상하로 해서 우리 이것을 우리는 Y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궁지선이라고 해요. 궁지선은 자,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지물에 지선을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건물 같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건조물이라고 하는데 건물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지선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구조물을 써서 지선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얘를 궁지선 이렇게 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선의 종류에서 보통지선, 수평지선, 가공지선, 공동지선, Y지선, 궁지선이 어떠한 모양인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번째로는 이 지선의 구비 조건을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지선의 구비 조건입니다. 구비 조건. 자, 이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거.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331.11항에 나와 있는 거.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그러니까 법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선의 구비 조건 첫 번째로는 지선의 안전율은 그러니까 안전율 K라고 하죠. 2.5 이상일 것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요 지선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100이라면 여기에 사용하는 지선의 인장 강도는 그거의 2.5배가 넘어야 된다 이거죠. 지선의 안전율은 2.5일 거. 이건 문제에서 맞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보기에서 찾아라, 그러니까 틀린 것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안전율이 2.5 이상일 경우에 허용 인장 하중은 4.31 kN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게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440kg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단위로 하게 되면 440kg이고요. 뉴턴 단위로 하게 되면 4.31 킬로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kg이 9.8 뉴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4.31 킬로 뉴턴을 9.8로 나누면 440kg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허용 은장아종은 뭐 4.31 킬로 뉴턴 이상일 것 또는 440kg 이상일 것 둘 다 가능한 내용이고 실제 규정 법규에는 4.31 킬로 뉴턴의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440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이 지선이 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연선이 뭐죠? 여러 개의 소선으로 꼬아서 만든 선이 연선인 거죠. 이때 소선은, 그러니까 소선은 연선을 이루고 있는 작은 선이죠. 소선은 세 가닥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때 소선의 직경은 2.6mm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사실은 여기 철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로 쇠로 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연 도금 철봉이에요. 이 철봉은 여기로부터 지표면으로부터 30cm 이상 높게 여기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연 도금 철봉은 지표상 얼마야 된다는 얘기예요? 30c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것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높이 볼게요. 여기 높이, 지선의 높이. 근데 우리가 아까 수평 지선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도로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수평 지선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로예요. 도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 인도예요. 인도. 사람이 다니는 게. 도로의 최소 높이는 요 지선과 도로 간의 최소 높이는 얘는 5m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와 요 지선과의 최소 높이는 2.5m예요. 그래서 높이를 얘기할 때 도로는 이 지선의 높이가 5m 이상 되어야 되고요. 인도 또는 뭐라고 할까요? 보도, 사람이 다니는 보도는 2.5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건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력공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암기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지선의 가닥수입니다. 네 번째, 지선의 가닥수. 지선의 뭐라고요? 가닥수. 이 지선은 연선인데 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이때 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얘를 T라고 보죠. 수평 장력. 정확히 얘기하면 지지물에서의 수평 장력이죠. 수평 장력. 그러면 이 지지물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얘도 여기에 이렇게 작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넘어가지 않겠죠. 그때 지선은 분명히 이렇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선이 연결될 거예요.
그럼 각도를 볼게요. 그럼 여기를 제가 세타라고 보면 그럼 똑같이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이때 요 지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제가 편의상 T0다라고 볼게요. T0. 그럼 여기에서 코사인, 즉 코사인 세타는 T0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0분의 T.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T0예요. 지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장력. T0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T라고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지선의 인장 강도는 요거의 안전율을 곱하면 되잖아요. P라고 쓸까요? P는 T0 곱하기 안전율 K예요. 안전율이 얼마예요? 2.5 이상. 그렇죠? K예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T 곱하기 K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인장 강도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소선의 가닥수예요. 그렇죠? 소선의 가닥수라면 N. 근데 여기에서 요 인장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구할 수 있어요? 소선 한 가닥의 인장 강도 곱하기 소선수 이거네요. 그쵸? 소선 한 가닥당 힘을 소선의 개수를 곱하면 얘가 전체 인장 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소선의 가닥 수. 그러면 소선 한 가닥의 인장 강도를 제가 편의상 A라고 볼게요. 그럼 소선 수는 이 전체 인장 강도를 A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A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T 얘를 뭘로 나눈다고요? 소선 한 가닥당 인장 강도 곱하기 안전율 K로 하면 우리가 소선의 가닥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이 소선의 가닥수는 3 이상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 계산했는데 1 나왔다라고 해도 답은 뭐라고요? 3이라고.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선은 3가닥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떠한 값이 3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3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계산값이 뭐 4.5다라고 하면 무조건 얘는 소수점 뭐예요? 절상해야 되죠. 4.5보다 큰 5가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소수점은 뭐 한다? 네, 절상한다. 그냥 올림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선의 그 소선 가닥수를 구할 때 그 최소값은 3이고 소수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절상하라 라는 요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에서 요 소선의 뭐 가닥수를 뭐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